안녕하세요, 가치함입니다. 1월 2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아요. 연말에 저도 여행 일정이 있다 보니까 일주일 넘게 영상을 올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다시 한번 달려보면서 투자의 여러가지 인사이트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 흐름은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오후장에 조금은 반등이 나오면서 종가상으로 전날과 비슷하게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또 코스닥은 대체적으로 로봇 관련주의 강세 흐름이 있었고, 그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올해 첫날부터 1%의 상승이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인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현대모비스예요. 이 종목이 5%의 빨간불이 들어왔고, 그리고 반도체는 흐름이 조금 나뉘었죠. 또 작년 하반기에 흐름이 좋았던 네이버, 이쪽은 2% 이상의 파란불이 들어왔고, 일단은 현대모비스를 제외하면 그렇게 특징적인 종목은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약 바이오 업종이 조금 많이 빠졌었네요.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한가를 갔고, 이유는 삼성전자에서 콜옵션을 행사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가 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로봇 관련주의 강세 흐름이 있었고, 그리고 미용기기 쪽도 좋았었고, 반대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제약 바이오 업종은 좋지 못했습니다. 물론 2차원지 관련주도 좋지 못했고요. 자,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새해 첫날부터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요.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기관은 큰 변동성은 없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올해도 새해 첫날부터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오늘 상한가를 갔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고, 수급은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현대모비스, 코스피 상위 종목 내에서 가장 흐름이 좋았었죠. 역시 5%의 상승과 함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일렉트릭, 기아, LS일렉트릭, 대한항공,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또 기관도 마찬가지로 현대일렉트릭, 현대글로비스, LIG넥스원, LS일렉트릭, 현대모비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로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난주부터 며칠 동안 쉬었잖아요. 우선 그 사이에 미국 증시의 흐름을 봤을 때는 연말에 다소 물량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나스닥도 2만 포인트라는 지수 자체가 약간의 저항선이 될 수도 있는 지수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새해를 앞둔 시점인 만큼 약간의 물량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이었고, 또 다우지수도 비슷했죠. 하지만 저는 미국 증시가 121선 있죠. 대체적으로 코스피는 21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면, 저는 미국 증시는 조금 더 길게 봐서 121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1선이 깨지지가 않는다면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다고 생각이 되고, 나스닥이라든지 S&P 500 모두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좋진 않았었네요. 그리고 니케이는 오늘 휴장이고요. 또 대만 증시도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로 오늘 좋진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도 1% 빠지고 있죠. 그래서 우선은 전반적으로 1월 새해 첫날의 흐름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아시아권의 시장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수 있는 업종, 그리고 새해에는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은 새해에 주목해볼 수 있는 이슈가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는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로 봤을 때 바로 1월 20일 날 트럼프의 취임식이 있고, 그 취임식을 기점으로 어떤 시장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20일이면 3주밖에 남지 않았죠. 자, 우선은 지난 11월 5일쯤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미국 시장은 2.3% 올랐다면, 반대로 세계 증시는 4.2%가 빠졌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서 글로벌 시장 자금들이 미국 시장으로 옮겨갈 수가 있고, 그렇게 보는 결정적인 이유는 자국 보호무역, 그리고 높은 관세 정책, 그런 것들이 미국 시장으로 자금이 쏠렸었던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임 당시에 국내 시장에 좋은 흐름이 나왔던 업종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단차례 이런 말씀 드렸던 것이,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서 크게 변동이 있었던 종목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조선이라든지 우주항공 쪽, 이쪽을 다시 한번 주목해보자는 말씀 드렸었고, 그런 생각들은 여전히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조선주 있죠. 대장주는 하나오션, 또 현대중공업,
이 종목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고요. 또 작은 피팅 기업들을 보면 성광밴드라든지 현대임스 이런 종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우주 쪽 대표적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또 하나시스템, AP위성, 그리고 LIG 넥스원 이런 종목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트럼프의 취임식이 며칠 남지 않은 만큼 국내에서 주목할 수 있는 업종들 그쪽을 계속해서 주목해보자고 말씀드리겠고, 또 두 번째 이슈, 이거는 약간은 반도체에 집중된 내용인데 항상 연초가 되면 미국에서 가전 박람회를 개최를 하고 그 일정이 잡혔다고 하죠. 한국 시간으로 1월 7일 새벽쯤에 CES 가전 박람회가 개최가 될 것이고, 그 기조 연설자로서 엔비디아 CEO가 나설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가 조금은 주춤하고 있고 조정 기간이 생각보다 많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새해 연설을 통해서 우리가 2025년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런 전망도 해볼 수가 있고, 또 AI 반도체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는 이번 이슈를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국내 시장이 굉장히 좋지 못했었고 또 최근에 경기가 좋지 못하다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작년의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저도 생각보다 조금 의외였었는데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것을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로 전방 산업인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라든지 자동차 쪽에서 지금 당장의 수출 실적은 좋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불확실성이 많이 커졌던 만큼 올해는 수출이 많이 꺾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선제적으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수출 데이터는 최고치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예시로 2021년하고 비슷한 경우죠. 이때도 수출 데이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21년도 상반기에 주가는 고점을 찍고 1년 내내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었거든요. 그것도 지금 당장의 실적은 좋지만 앞으로에 대한 실적이 꺾일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선제적으로 반영되면서 주가가 선제적으로 반영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하나의 가정으로 둘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자, 이거는 주봉상 차트예요. 국내 시장의 코스피가 본격적으로 꺾였던 것은 24년 7월 8일 그때 고점을 찍고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시점에는 트럼프의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앞서 있었고 그로 인해 바이든의 후보 교체 이야기까지 계속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후보를 교체했다고 해도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에 따른 국내 수출 기업들의 많은 주가에 타격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고, 그게 하반기 내내 이어졌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따른 국내 시장의 불확실성, 그게 선제적으로 주가에 반영되었다고도 할 수가 있고, 이것도 두 번째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시겠지만 연말에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를 했었죠. 그런 것들이 커지면서 반등의 힘도 약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한 가지 때문에 주가의 상승이 나오지 못했던 것은 아니고요. 저는 복합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수출 데이터는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반대로 움직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제 트럼프 취임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두 번째 가정으로 제시했던 것이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선제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졌던 것은 아닐까, 그 가정을 두 번째로 제시를 해드렸죠. 그럼 취임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불확실성은 점점 꺼진다고 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 국내 많은 수출 기업들,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자동차 이쪽 업종들은 점점 고개를 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한번 짚어드리겠고요. 또 첫 번째로 가정을 해드렸던 것이, 만약에 주가가 빠졌던 것이 올해 수출 데이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빠진 것이라면 이게 조금은 장기화될 가능성도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은 체크해 보려면 1월 7일 날 CES 2025가 개최가 됩니다. 그때 엔비디아 CEO의 기조 연설이 있는 만큼 그 연설을 통한 AI 반도체의 방향성, 이런 부분에 대한 맥락을 한번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통해서 HBM 시장, AI 반도체 이쪽은 올해도 계속 확장이 될 것이구나,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시장은, 이것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오히려 다양한 악재가 많이 나왔던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 주가가 많이 눌렸었죠. 따라서 지금 시점은 어떤 기대감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재료는 있진 않습니다. 때문에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올해 상반기를 호재로 볼 수도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왜냐하면 주식은 어떤 여건이 좋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더 나빠질 것이 없다는 것이 반영이 된다면 비로소 그때는 주가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그런 상황을 많이 보여주었잖아요. 자, 변곡점이 되었던 22년 9월쯤 그때는 계속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었고, 또 삼성전자가 사상 처음으로 적자를 보니 많이, 이런 내용도 계속 나왔던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는데
주가는 그때 저점을 찍고 계속 반등하기 시작했고, 그걸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챗 GPT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금리 인상이 몇 번 남지 않았구나, 이런 내용이라든지 더 이상 나빠질 부분도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는 점진적으로 반등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내 많은 수출 기업들 있죠.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그런 기업들도 이런 예시를 한번 대입해 보시면서 올해의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올해 주식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로봇 관련주가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였었는데, 새해 첫날부터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인 만큼 앞으로 계속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하지만 올해 시장은 전반적으로 로봇 관련주를 넘어서 주식시장의 반등의 한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올해 시장도 쉽지 않겠지만 화이팅 하시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